안녕하세요. 지난 시간에 이어서 간의 나머지 기능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간은 인체의 3대 영양소인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 대사뿐만 아니라 비타민이나 무기질 대사에도 크게 관여하고 있는데요. 비타민 대사에서 비타민 A는 지용성이므로 소장에서의 흡수는 지방질의 흡수와 밀접한 관계가 있고, 흡수된 비타민 A는 일단 간에서 가공되어 레티놀이 되는데, 이것이 부족하면 야맹증을 일으킬 수 있어요. 간이나 담도에 병이 생기면 비타민 A 흡수나 레티놀 생산에 장애가 올 수 있는데, 실제로는 요즘은 간에 저장되어 있는 비타민 A의 양이 많아서 야맹증 등의 심한 비타민 A 결핍증이 오는 경우는 극히 드물어요. 1960년대, 70년대만 해도 영양 상태가 좋지 않아서 시력이 약해지면 간유구 같은 영양제를 먹는 것을 봤었는데요. 오히려 간유구 등에 많이 포함되어 있는 비타민 A를 오랫동안 다량으로 섭취하면 간에 손상이 올 수 있어서 요즘은 거의 쓰지 않지요. 비타민 D는 콜레칼시페롤이라고 불리는 D3 형태가 주로 작용하는데요. 이 비타민 D3 자체는 역할이 없고 간이나 콩팥에서 효소의 작용을 받아 활성화 과정을 거쳐야만 그 기능을 발휘합니다. 이런 활성화 과정을 거친 비타민 D3는 소장과 콩팥에서 칼슘과 인의 흡수를 촉진해서 뼈의 골밀도를 높여서 골다공증을 예방하고 뼈의 성장과 건강을 유지토록 하는 것이죠. 그런데 간질환이 생기더라도 비타민 D 결핍증은 잘 오지 않는데, 왜냐하면 비타민 D의 체내 저장량이 일정 농도 유지할 뿐만 아니라 비타민 D3는 피부에서 자외선에 의해서 콜레스테롤을 원료로 해서 생성될 수 있기 때문이죠. 지용성인 비타민 K는 담즙의 도움으로 소장에서 흡수되어 간에서 농축되고 간에서 생산되는 혈액응고인자의 활성화에 절대적으로 필요하고요. 수용성인 비타민 B군의 결핍은 특히 알코올성 간질환 환자에서 흔히 관찰되는데, 아마도 전반적인 영양 실조와 관계 있는 것으로 생각되고, 비타민 B군 중에서 특히 B1 결핍이 알코올 중독증의 발생 기전과 관련된다고 보고 있어요. 그 다음 간의 기능 중 호르몬 대사인데요. 호르몬은 간을 보호하고 간 기능을 제대로 발휘하도록 도와주지만, 반대로 간은 우리 몸의 여러 장기에서 만들어지는 각종 호르몬을 분해하는 기능이 있어서 호르몬 공급의 전반적인 감시자와 같은 역할을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잠자는 시간에는 혈액의 대부분은 간으로 보이는데, 이때 혈액 속에는 역할을 다한 호르몬이 포함되어 있는데, 잠자는 동안 이러한 호르몬들을 분해하고 정리합니다. 그런데 잠을 12시 이전에 안 자고 1시, 2시에 잔다든가 하면 간이 해독하는데 불리한 조건이 되는 것이죠. 따라서 수면 시간이 너무 늦거나 불규칙하거나 간질환이 있으면 간 기능 저하가 생기고 호르몬 대사 장애가 일어날 수 있어요. 또 인슐린도 호르몬인데요. 간은 인슐린을 분해하는 역할을 해요. 이것이 무슨 뜻이냐 하면요. 원래 인슐린은 췌장에서 분비되고 포도당을 글리코겐으로 저장한다고 지난 시간에 했죠. 즉 인슐린이 문맥 혈에 섞여 소장에서 흡수된 포도당과 함께 간에 도달한 후 포도당을 글리코겐으로 전환시켜 간에 저장시키는 일을 하는데, 이러한 과정을 다 마친 인슐린의 약 50%는 간에서 분해된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심한 간 경화증이 있는 경우 간에서 인슐린의 분해가 제대로 안 될 뿐만 아니라 인슐린이 포함된 문맥혈이 식도 정맥류 등의 새끼를 통해 간을 지나쳐 버리므로 결국 혈중의 인슐린 농도가 높아지게 되고, 이러한 높은 인슐린 농도는 부족한 글리코겐의 저장량과 더불어 간경화증 환자에서 공복 시에 저혈당을 일으키는 원인이 됩니다. 또한 인슐린은 간세포의 형태 유지나 재생에 필수적인데요. 실험적으로 동물의 간 일부를 절제한 후 인슐린이 포함된 문맥혈을 간에 공급한 경우와
인슐린이 섞여 있지 않은 일반 혈액을 공급한 경우로 나누어 재생 상태를 비교해보면 인슐린이 포함된 문맥혈을 공급해준 경우에만 간이 곧 정상으로 재생되는 것을 관찰할 수 있어요. 만성 간염이나 간경화증 등 간 기능이 저하된 상태에서는 간에서 성호르몬인 에스트로겐이나 테스토스테론 대사가 저하되어서 겨드랑이 같은데 털이 빠지거나 여자의 경우 생리 이상이 오고 남자의 경우 고환 위축이 오기도 합니다. 또한 간에서 분해되어야 할 남성 호르몬인 테스토스테론이 간을 거치지 않고 새끼를 통해 말초 혈액으로 가서 여성 호르몬으로 변하면 남자에서도 전망울이 커지는 여성 유방화 현상이 나타나는데 이런 현상은 알코올성 간 경화증일 때 더 심한데요. 이러한 것들은 결국 간 기능에 이상이 생기면 호르몬 대사에 이상이 생겨서 여러 가지 병적 증상이 나타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그 다음 간의 기능 중 중요한 것은 해독 기능입니다. 인체 내에서 생성되거나 인체 외부로부터 들어오는 약물을 비롯한 각종 물질 중 적절한 대사 과정을 거쳐서 체외로 배출되지 못하는 물질은 간에서 대사 과정, 즉 해독작용을 거쳐 배출되어야 하는데요. 대부분의 이러한 물질은 지용성이고 혈장 단백과 결합해서 혈관 속을 돌아다니게 되는데 간은 이러한 지용성 물질을 수용성으로 변환시켜 담즙이나 소변으로 배설되게 하는 기능을 담당하는 것이죠. 원래 지용성 물질은 우리 몸에서 잘 빠져나가지 않고 수용성이어야 소변을 통해서 잘 배출되는데요. 간은 해독할 때 이러한 과정을 거치는데 이러한 과정에는 여러 가지 반응이 관여하는데 이를 크게 1단계 및 2단계 반응으로 구분해요. 제1단계는 지용성 물질의 수용성을 높임과 동시에 제2단계 반응에서 사용될 기질로 변환시키는 반응이고 제2단계는 체내의 특정 물질과 결합시켜 수용성이 더욱 높은 화합물로 변환시키는 과정이죠. 이러한 해독 과정이 없다면 간을 통하여 대사되어야 하는 각종 약물이 체내에 계속 남게 되어 극심한 부작용을 초래하게 되기 때문에 이 과정이야말로 각종 이물질로부터 인체를 보호해주는 필수 대사작용이라 할 수 있어요. 또한 일부 약재들은 이러한 해독 과정을 거치면서 비로소 인체에 도움이 되는 양리작용을 나타내기도 하는데 일부에서는 이러한 과정 중 생기는 중간 대사 산물이 오히려 간의 독성을 나타내어 약재 유발성 간장애를 초래하기도 하죠. 간의 해독작용은 우리가 섭취하는 각종 음식물에 포함된 발암성 물질의 대사에도 관여하는데 약물 대사와 같이 일부 발암성 물질은 대사되어 그 독작용이 소실되기도 하지만 일부에서는 오히려 대사 과정을 거치면서 더 발암 위험성이 높은 물질로 변화되기도 해요. 또 만성적으로 술을 먹는 사람은 정상인에서는 독작용이 없는 용량의 약재라 할지라도 대사 과정이 항진되어서 그 중간 대사 산물이 비정상적으로 상승해서 각종 부작용을 초래할 수도 있어요. 그 다음 간의 기능으로 살균 작용이 있는데요. 간에서 생성되는 단백질 중에는 살균 작용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보채라는 것이 있어요. 간의 단백질 합성 능력이 저하되면 보채 농도가 감소해서 살균 기능이 떨어지게 돼요. 또 간 질환으로 문맥 고혈압이 초래되면 장내 점막이 붓는 부종이 형성되고 그렇게 되면 장 점막 세포 사이의 치밀결합이 느슨해지면서 점막 방어벽이 무너져서 쉽게 장내 세균이 혈관으로 흘러들어오게 되는데 그렇게 균이 들어오더라도 간은 세막 내피 세포계가 있어서 세균을 포함한 각종 이물질을 제거하는 기능이 있는데 간 질환으로 문맥 고혈압이 되면 세균이 간을 거치지 않고 전신으로 퍼져서 세균 감염의 위험성이 증가하게 돼요. 따라서 간 질환이 진행되면 자발성 세균성 복막염을 비롯해서
각종 비뇨기계 및 호흡기계 감염 등의 위험성이 증가하게 됩니다. 요약해서 보면 간은 탄수화물, 지방, 단백질 대사뿐만 아니라 비타민, 무기질 대사, 담즙산, 빌리루빈 대사, 호르몬 대사와 해독작용, 살균작용 등 다양한 기능을 하기 때문에 간에 문제가 생기면 이에 따르는 다양한 질환이 생길 수 있어요. 습관적으로 술을 자주 마신다든지 지나친 스트레스, 과로는 간 기능에 나쁜 영향을 주게 됩니다.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천약사의 건강과 약 이야기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